네, 나라살면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예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예산이 종류가 있느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예산은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심의와 집행 그런 과정에 있는 예산인데요. 이게 항상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본예산 중에는 수정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뭐냐면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데요. 정부 예산 제출이 9월에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9월이 됐어요. 그래서 막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예산을 다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수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끔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09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가 딱 예산을 제출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정예산을 10월 2일 날 한 달 후에 다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겁니다. 9월 달에 제출했던 거 말고. 그래서 이 수정예산안이 역사 속에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 2009년이었고요. 그전에는 70년에 한 번 있었고 81년이 있었어요. 뭐 70년도 그럴 때는 너무 이제 나라가 아닐 때였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81년은 뭐냐? 80년 말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전두환 정부가 막 쿠데타 일으키고 막 이런 막 섞여 있던 때잖아요.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빨리 예산도 새로 짜야 되고 막 이래서 80년 10월에 당초 예산이 제출됐는데 11월에 수정 예산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오일 쇼크도 있었지만 사실은 새로운 군부 정권이 사람들한테 돈을 좀 뿌려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 수정 규모가 무려 9조 7천억 정도 되는,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게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경 예산 요즘 많이 들었죠? 이게 2000년대에는 추경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작년만 추경 예산을 무려 4번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수정 예산은 아직 심의하려고 할 때 낸 게 수정 예산이고요. 추경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 새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경정이에요. 그런데 더 쓸 때도 추가 경정을 하지만 감액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재정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추가 경정을 하는데 감액 추경을 한 사례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왕이면 자주 있으면 안 좋겠죠. 그렇지만 아주 유사시에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4번, 올해 벌써 2번을 한 거죠, 지금. 작년에 3번의 재난지원금, 올해 2번의 재난지원금, 그래서 올해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제출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규정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나 경제 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세 번째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거나 지출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로 한정되고 있는데 전쟁은 아니지만 대규모 재해죠. 코로나가. 그것 때문에 이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할 수 있고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할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참 모호해요. 그래서 추경의 사유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국회는 항상 논란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을 이제 편성하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통과된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은 올해 세금이 더 거쳤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근데 세금이 더 거쳤다 그러니까 경기가 무척 좋아졌느냐? 꼭 그렇다기보다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무려 30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추경의 재원으로 써서 코로나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 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여하튼 간에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으로 예산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까지 한 번이었던 것이 2020년에 4번이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는 뭐가 있냐면 준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준예산이란 건 뭐냐면 예산이 심의를 하다가 의결이 안 된 거예요. 예산이 의결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의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2022년도 예산을 심의하다가 막 여야가 싸우다가 의결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 거니까
뭔가 그래도 국가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예산 편성 자체나 이런 게 행정 중심이다 보니까 준예산을 할 때 제한 조건은 뭐냐면 신규 예산을 결정이 안 됐으니까 신규 예산 빼놓고 나머지 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그래서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부안에서 방패장 사건이 있었거든요. 방패장을 부안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걸 주민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못 된 거예요. 그러면 부안군의 2004년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럼 부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야 되는데 난리가 안 나고 공무원들은 아주 편하게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가고 그리고 준예산 편성에서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해서 정부 힘이 세다 보니까 이러는데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미국 드라마에 웨스트윙이라는 거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셧다운이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 안 돼가지고 생기는 문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안보상에 해당되는 거 빼놓고는 다 중지가 돼요. 복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 웨스트윙 영화에 보면 그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대통령 고뇌하고 복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복지 수혜자들이 복지를 못 받아갖고 뭐 비참하고 슬픈 얘기가 나오면서 야당을 압박해가지고 결국 통과되게 만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주 여야가 타협해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때 잠깐 셧다운 하는 거죠. 이게 클린턴 때도 있었고요. 오바마 때도 이제 셧다운 될 뻔하다가 못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저는 예산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셧다운 같은 것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준예산 제도고 예산 제도에 본예산, 준예산, 수정예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교양으로 내지는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